네, 지난달에 쏠림이 심했던 시장이었는데요. 밸류에이션 완화 과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 5월 변곡점 시장 전략의 파트 1에 대해서 이종복 전문가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종복 전문가의 5월 변곡점의 시장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함께 보시면 되고요. 진짜 쉬운 진단 필요하신 분들 TV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청자님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제이스건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32,000원. 네. 32,000원의 비중은 얼마신가요? 그게 뭐 4만 원 갖다 내려올 때, 나 김정수 그분이요. 좀 좋다고 많이 내려가기로 하는데, 나 생각대로 그걸 많이 내려가지 몰랐어. 아, 네네네. 비중은 15% 갖고 계시죠? 예, 예. 예. 보유하신 지 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기관들을 사야 돼. 기관들이 안 사대, 오니까. 아, 기관이 왜 안 사냐고요? 시청자님? 옛날에, 제이스건설이 옛날에 하여튼 2만 원대에서 20만 원 가는 거 보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10만 원 사도 또 손해보고 안 만져야 되는데, 그걸 많이 해보면서 안 하는가 봐. 아, 네네네. 아, 시청자님께서. 얼마 안 되니까, 뭐, 저 아래 밑에 물 안 탔거든. 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취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을 정말 오랫동안 보셨어요. 그래서 2000년대 시세를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18만 원, 거의 20만 원 갔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있었고, 요즘 뭐 GS건설 이제 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지난해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1월, 그리고 또 이번 달 정도에, 시세를 좀 주고 있긴 한데요. 시청자분의 매수가에서는 현재 한 20% 이상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한 30% 정도 손실을 갖고 계시는데요. GS건설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말씀 들으셨죠? 네. 어떻게 이분께서 전략 세우시면 수익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긴 있었죠. 저 인천에서 뭐 공사하던 거, 그게 좀, 뭐 설계도 하고 좀 다른 시공을 했다, 틀린 시공을 했다, 이러면서, 좀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기업에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뭐 거기에 따른 재시공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 비용도 좀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뭐 그런 경우로 그칠 거고요.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지금 사우디 국토부 장관이, 교통부 장관이 방한했다가 갔죠. 그러면 사우디 교통부 장관이 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네옴시티하고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쪽, 뭐, 우리나라가 무기 지원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 모르긴 몰라도 뭐, 국가 기밀이니까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추정을 해보면, 갑자기 우리는 뭐, 살상 무기 제공 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는 미국의 압력도 있기도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압력 플러스,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이 언제 끝날겠죠.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한번 대공세가 한번 있을 거다라고 뭐 그런 예상들을 하는데요. 이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좀 이게 정전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우크라이나 건설 재건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이쪽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수도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들한테 뭐 긍정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적 부분들을 간략하게 GS건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작년에는 재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실적 부분들이 계속 줄었어요. 자, 2020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7,500억 정도 났는데,
재작년에는 6,500억이 났고요. 작년에는 5,500억밖에 안 났습니다. 이 주가가 좀 이렇게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이 실적 부분들이 늘어줘야 돼요.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고생을 한 거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뭐 한 6,500억 정도 올해 번다라는 가정으로 놓고 보면 지금 뭐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주들이 다 이렇지만요. 네.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건설주들이 다 이래요. 대형 네, 건설주들이. 네. 그래서 이 동종업종들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건설주들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건설은 또 배당도 뭐 1년에 한 1,300원 정도는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차분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올해 1월 달에 19,250원을 찍었는데요. 자, 이거는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으로 계속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게 쭉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기관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안 산다, 이런 말씀을 내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은 좀 삽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이 월요일 날도 한 69만 주, 6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차근차근 조금씩은 사고 있어요.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세니까 뭐 일단 이런 부분들,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주가가 빠지니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들어온 거니까 이들도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권이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올라가다 보면 또 한번 걸렸다가 밀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한 25,000원 근처 정도는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락하고 있는 242평선이 거기 있고, 또 전고점이 한 2번 정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2번 정도 찍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25,000원 정도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4만 원대 여기서 4만 원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보면 좀 이렇게 좀 손해보고는 좀 이렇게 매도를 못 하시는 그러신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 2년 정도 잡으세요. 2년 정도 잡으시면 뭐 미국의 경기 관련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잠잠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못 기다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첫 번째 저항선은 2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정도 투자를 한다면 예, 매수가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뭐 한 33,000원 정도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년 정도 기간을 투자해도 매수가에서 한 1,000원 정도의 수익을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원 바닥 예상하고요. 저항 25,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투자 기간 잡았을 때 33,000원 목표가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와 계신 분이신데요. 스마트 팩토리 로봇님께서 와 계십니다. 롯데정보통신 28,365원에 15%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27,000원대에서 오늘장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약간 손실 구간 놓여 있으시고요.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테마를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진단해 주시죠. 자, 뭐 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쪽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롯데그룹에서 유일한 IT 기업이죠. 그러니까 롯데그룹 쪽에서 뭐 플랫폼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면 다 이 롯데정보통신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초에 CES 2023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메타버스라고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실적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종목들 잘못 잡으면,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막 나죠. 그런데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4,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 메타버스로 잘못 엮으면 뭐 1조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테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꼭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데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2022년도에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21년도보다 영업이익은 약간 줄었었는데 요게 매출액은 또 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 매출액이 이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좀 늘어나면 나중에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119억 정도가 났는데요. 작년 1분기에는 51억밖에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어요. 1분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뭐 작년보다 한 20% 가까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계속 증가하고 수익성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이 주가 올해 뭐 예상되는 게 56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4천억대 초반이라면 그리고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주가 자체도 싼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있고 비싸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10%만 됐으면 비중이 제가 10% 더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15% 비중을 담아놓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있는 만큼 더 사면 30%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5%를 매수하는 거는 지금 이쪽, 지금 저 올라오다가 보면 여기 초록색 선, 요게 122평선입니다. 이쪽에서 좀 지지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현재 122평선은 26,50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6,500원 정도 근처 정도까지 가면 한 5% 정도는 더 담으시고 일단 뭐 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좀 차분하게 이렇게 기다리시다 보면 또 향후에 메타버스 이런 테마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머지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애플 쪽에서 MR 글라스를 6월 달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면서 아마 내놓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나온다라면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 전체적으로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짧은 부분들이고 좀 긴 관점으로 좀 이렇게 들고 가신다라면 기술적으로도 보시면 뭐 한 35,000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일단 조금 보시다가 26,500원 근처 정도에서 5% 정도 더 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AI와 전기차 충전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 인수했던 EV시스라는 기업 전기차 충전 업체도 있습니다. 롯데정보통신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부담 적은 종목이라는 판단하고 있고요. 5% 추가 매수 가격은 26,500원, 목표가는 35,000원 설정합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현대 인프라코어요.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5,720원이고, 네. 한 50%예요. 50% 시원하게 담아주시고, 지금 거의 거의 2배 정도 시세를 노리고 계시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비슷하게 갔었죠? 네. 예.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근데 그때 못 팔아가지고. 그래도 잘 지지하면서 지금 10,000원 선 아래에서 오가고 있는데요. 혹시 목표가를 더 높게 보셨나요? 글쎄, 10,000원, 15,000원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혹시나 더 할까 하고서
팔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를 놓쳤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쭉쭉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쭉쭉 빠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딱 10,000원 아래에서 잘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던 이 시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근데 시청자님이 일단 뭐 길게 보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님 조금 길게 뭐 들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길게 그냥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뭐 시세만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좀 조정받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상당히 좀 시세가 잘 나온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저점에서 보면 2배 이상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저점에서 보면 2배도 훨씬 더 올라왔죠. 자, 그렇다면 뭐 쉬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우리 아까 제가 GS건설 얘기를 하면서 뭐 건설 관련되는 부분들, 뭐 해외 건설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이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자꾸 옛날 이름이 자꾸 입에서 나오네요. 또 하나 다른 모멘텀도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엔진 사업부 쪽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조선 쪽들도 지금 올라가면서 수주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조선 쪽에 들어가는 엔진들,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폴란드의 K2 흑표전차를 굉장히 뭐 380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고, 현지에서 500대 이렇게 생산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원래는 독일제 엔진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 방산 쪽이 굉장히 좀 그 기술 갖고 있는 국가들이 뭐 횡포를 좀 많이 부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전차에다가 독일산 엔진을 장착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뭐 하나 고장나면 자기들이 뭐 고장났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와서 고쳐주는데요. 그전에는 열어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 HD 현대인프라코어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K2 흑표전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엔진들은 이 현대인프라코어 거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 기존에 좀 없었던 부분들 외에도 향후에 수익성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또 뭐 이 무거운 쪽에 궤도 차량에 대한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기업들이 못 만들고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 하나에서 만드는 K9 자주포 이런 쪽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해서 좋아질 거예요. 그럼 딱 하나만 더 보면 되겠죠. 현재 주가가 실적 나는 거에 비해서 싼가 비싼가, 이 부분을 보면 될 겁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1분기에만 하더라도 1,50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600억 정도, 그 정도를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가 되죠. 뭐 아까 GS건설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 했었잖아요. 더 벌었다가 못 벌었다, 더 벌었다가 못 벌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2020년에 2,600억 벌고 21년도에 또 2,600억, 이때 뭐 코로나 그때기 때문에 크게 늘진 않았는데요. 이때는 작년에 3,300억 정도 벌었습니다. 올해 4,600억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4,6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다. 주가 굉장히 싼 상황입니다. 향후에 성장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길게 본다라면 들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50%시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좀 너무 많습니다. 요거를 50% 비중 갖고 계신 거를 한 절반 정도만 덜어내세요. 절반 정도만 지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여기 되게 조금 좀 좋은 그런 모멘텀이 작용한다라면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가 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여기가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구간, 그 정도 구간인데요. 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뭐 절반만 차익 실현하시고 절반만 길게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절반 정도는 매도 시점 조만간 보시고 나머지는 중장기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19,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네, 중장기적으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네. 길게 보셔야 돼요, 시청자님. 연단 이상으로 뭐 한 석 달 만에 그 정도 올라올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뭐 네. 몇 년, 뭐 2, 3년 뭐 그 정도요? 그렇죠, 그 정도요. 그 정도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HD HD 현대인프라 코어입니다. 현대인프라 코어가 뭐 건설 기계 쪽이기 때문에 사실 전방 산업을 건설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는 엔진 사업부의 호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산으로까지 조선과 방산으로 전방 산업이 확대되고 있고요.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 코어 중장기 목표가 19,000원에서 2만 원 선까지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진단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와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여러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웰군님께서 SK하이닉스 87,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10% 비중 갖고 계시고요. 2년 정도 모아가도 되겠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0.7% 하락으로 86,300원 선에 마감됐습니다. 이 선에서 계속 쭉 더 수량을 모으겠다 하시는데 어떠실까요? 저 투자는 우리 지금 문의 주신 웰군님이시네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주가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가 지수만큼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코스피 시장의 지능은 2491 정도가 되겠네요, IQ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좀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조금 만류를 드리긴 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좋았던 그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시고요. 자, 우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지금 지금 반도체 업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메모리 쪽이. 안 될 때는 적자가 막 나요. 그런데 이게 또 호황일 때, 이럴 때 보면 조단위 몇 조 이렇게 흑자나는 거 이거 우습게 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삼성전자까지도 메모리 쪽에서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분기에 반도체 쪽에서는 한 4조 정도가 적자가 났으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도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향후에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2분기도 적자가 나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지금 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한 9조, 월요일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 9조 5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조금 들어왔으니까 더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8조 이상이 삼성전자예요. 자,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보고 들어왔으면 아마 SK하이닉스도 매수가 들어와야 될 텐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난처 정도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메모리 업황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업황이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87,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은 반대입니다. 그건 반대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시장이 조금 좀 뒤숭숭하죠. 오늘도 좀 높게 시작했다가 밀리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로 추가 매수 하실 부분들은 한 8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저 8만 원 근처에서 추매를 해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한 2년 정도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년 후에 가격을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점쟁이 영역인데요. 네, 점쟁이 영역인데 네. 일단 되게 좀 안 좋았을 때 그럴 때 지금 현재는 바닥이다라고 보고요. 그 업황 자체가 얼마나 좋아질지 그 부분은 2년 후에 가서 보는 게 좋겠지만 일단 물어보시니까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뚫고 나면 전고점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거래가 많이 됐던 가격대가 한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일단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 자세한 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뒤 정도에는 그때 나름대로 또 다른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알기는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모아가시고 일단 뭐 한 12만 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가서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2년 정도 모아가는 전략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적자가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 감산을 발표했다는 점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아니라 추가 매수는 조정을 좀 더 기다리자는 전략 1차적으로 8만 원 근처 제시하고 있고요. 이 비중들을 향후 2년간 가져갔을 때 일단 지금 당장 보이는 가격은 12만 원이라고 하는데 매도하실 당시에 다시 한번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3,500원에 15%입니다. 네, 15%를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이거 매수한 지가 1년도 넘었는데, 네. 제가 단가가 높았는데, 한 30% 됐는데, 손절하고 나머지 15%를 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시청자분처럼 화장품주 갖고 계시다가 일부 손절하신 분들 저희 지금 많이 뵙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뭐 다른 대형주보다 낫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장중에 16,0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하면서 시청자님 매수가 위에서 수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제가 오늘 16,000원까지 갔는데 매도를 못했거든요. 네. 예, 손절한 그게 생각나서 조금 더 산 가겠다고 믿었는데 빠져버렸는데 제가 매도가를 못 잡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어제 진단해드렸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래도 뭐 지나간 거니까 지금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원래 이 상한가가 점 상한가나 뭐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더했죠. 어제 뭐 거의 그냥 점 상한가를 점으로 찍고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네. 원래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올라서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그래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침에 좀 점상 찍고 올라서 시작하면 그때 그냥 바로 상한가로 이렇게 훅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시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 이 가격에 팔았으면 그게 가장 잘한 매매였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 외에 뭐 요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간 외에서는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한 1.99% 정도 시간 외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런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좀 이게 급등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등락이 심해요. 자, 내일 아침에 조금 올라서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오늘 종가 있죠. 시가가 14,620원이고 종가가 14,600원입니다. 자, 이 종가 14,600원은 올라서 시작을 해서 이 시가 이거는 깨지 말아야 돼요. 이건 깨지 않고 그냥 그 위에서 주가가 만약에 형성이 돼 있으면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일단 만약에 이 시가를 깨고 아침에 조금 올라서 나와서 이 시가 그러니까 14,600원이라는 가격 이거를 좀 깨면요.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워낙 좀 장중에 크게 등락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기준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올라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올라서 나와서 그냥 바로 좀 쭉 치고 올라가서 이 16,08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바로 뚫고 올라가면 내일도 훨씬 더 많이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가 오늘 14,6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요, 그때는 밀린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내일 아침에 잘 보고 판단을 하시고요. 기준만 정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4,6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내일장 열리자마자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되겠어요. 아, 네네. 예, 내일 어쩌면 오전장에 다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개장한 지 몇 분 만에.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네. 오늘 종가인 14,600원 선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가격을 조금 보신다면 어느 정도? 네, 그 위에서 만약에 움직이면은 얼마 왔을 네. 때 딱 매도를 할까요? 자, 일단 이 16,080원이라는 가격을 뚫으면요, 내일 또 간다라고 봐야 돼요. 못 들으면. 못 뚫으면 그 아래에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기준이 그런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종가 기준으로도 만약에 이게 못 뚫는다라면 그때는 종가에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 전에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아마 그런 모습도 안 나올 거예요. 이걸 못 뚫으면 분명히 14,600원이라는 가격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다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내일 장 초반에 16,080원을 뚫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시청자님. 네네. 못 뚫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아래에서라도 빨리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내일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수고하십시오. 상승 출발 가능성 높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장 초반 잘 보세요. 자, 목표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청자분 또 만나볼 텐데요. 수익 창출님이십니다. 제이스텍 9,550원에 25% 비중 있으신 분이신데요. 주식 투자가 정말 쉽지 않네요. 종목마다 파란불입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 때문에 지금 거의 20% 가까이까지 손실이신데요. 전략 주시죠. 자,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이 하락할 만큼 좀 하락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이게 242평선 근처까지 다 내려온 종목이니까요. 자,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그 전기차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워낙 그 돌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할 만큼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쪽이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지난주에도 조금 월요일 날 명인들여복귀에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자, 거기서 말씀드리기를 뭐 에코프로 쌍봉 찍고 밀리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62평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대장주들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 뒤따라 움직이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시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만약에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벌써 손실이 20% 뭐 이렇게 되시는데 여기서 손절가 더 빠지면 뭐 얼마 아래에서 손절하세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상담이죠. 벌써 손절칠 그런 시기는 놓쳐버리신 겁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한 9,000원 근처 정도요.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에서는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얼마 주신 거죠? 9,000원 정도요. 9,000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제이스텍 대응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배터리 주까지 오늘 진단 마무리해드리는데요. 자, 이제 내일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내일 금요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 뭐 CPI가 발표됐다라면, 오늘 아침에 끝난 장에서 CPI가 영향을 줬다라면, 내일 아침에 끝날 미국장은 PPI가 영향을 주겠죠. 자, 이 헤드라인 PPI가
지난달에 발표된 게 2.7%였습니다. 근데 2.4% 정도로 예상치가 나와요. 그리고 근원 PPI 같은 경우는 3.4였는데 3.3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요 예상대로라면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나온다라면 시장은 다음 달에 CPI가 좀 낮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겠네라고 조금 반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됐죠. 근데 이번 주말에 또 만난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부채 한도 인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화당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진통이 좀 따를 걸로 생각되고요. 자, 코스피 시장 제가 2주 전에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변곡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22평선이 아래로 하방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면 저기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이 조금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요게 움직이다가 지금 62평선을 하향 이탈을 했죠. 제가 방송하러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키고 있었는데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당분간은 코스피 시장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약바이오 쪽에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생각인데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이오 US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중에 큰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조금 저점에서 이렇게 모아가신다라면 모아가시다가 5월 말이나 그때쯤 돼서 정리한다라면 조금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정 압력이 꽤나 나왔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 위주의 대응 필요하고요. 모멘텀이 확실한 쪽 가운데서 제약바이오 대형주를 꼽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반도체의 업황, 바닥 여부일 텐데요. 저희가 특별한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클래스통 강연회 하반기는 반도체다. 애널리스트 탑픽 종목 대공개 시간 마련했습니다. 5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토마토홀에서 이 시간대 진행되니까요. 0221283388번이나 QR코드 이용하셔서 신청, 접수 지금 해주시면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소중한 시간, 알찬 시간으로 반도체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쉬운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금요일장 마치고 내일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